안녕하세요, 스케일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굉장히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죠. 사우스 코리아 is over, 한국은 끝났다라는 영상인데, 이 영상의 내용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 때문에 2, 30년 이후에 경제적, 문화적 충격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 영상 내용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이 인용한 자료는 정확히 맞아요. 근데 제가 틀렸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 예측의 전제 때문인데요. 첫 번째 전제는 경제 인구가 비경제 인구를 부양해야 된다는 거고요. 둘째 전제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상태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전제가 앞으로 유지될 확률도 있지만 다르게 흘러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구를 기반으로 한 예측이 대부분 다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첫째 전제부터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죠. 다 아시다시피 200년 전에 멜서스라는 분이 인류는 식량 위기에 처할 거라고 예측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식량이 부족해질 거라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당시 기술로만 보면 타당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식량 안 부족하죠. 오히려 우리가 많이 먹어서 비만이 문제죠. 이렇게 식량 문제가 사라진 이유는 암모니아 비료 발명 덕분에, 그러니까 식량 생산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그런 건데요. 저는 마찬가지로 전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 예측이 완전히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제 인구가 비경제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은 늙고 일을 못하게 되고 그 늙은 사람들을 케어하려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또 전제를 두고 있는데요. 사실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기술의 발달로 향후 한 20년 내에 거의 모든 것의 비용이 0으로 되고 우리가 늙더라도 훨씬 더 건강해지면서 이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작년부터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AI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소프트웨어인데요. 소프트웨어의 비용이 0이 된다는 말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코딩하는 게 AI 덕분에 날로 편해지고 있는데 예전엔 10명이 필요했던 코딩을 지금 1명이서 하고 있는데 이게 AI 에이전트 같은 기술의 발달로 자동으로 코딩을 해주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100명, 1000명, 10,000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할 수 있게 되면서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AI 에이전트 시대에 우리가 아는 비즈니스 앱의 개념은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페이스 캐피탈의 크리스 팩이라는 분이 쓴 글을 보면 소프트웨어 만드는 비용이 0에 가까워질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소프트웨어지 사람이 직접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대량 생산되는 휴머노이드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 휴머노이드들 보면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가가 $10,000에서 $20,0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점점 더 빨리 일어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지금 챗GPT가 나온 지 2년 반밖에 안 됐죠. 근데 지금 거의 천지개벽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AI는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요. 그리고 더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고요.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요. 이것이 다시 더 좋은 AI를 만드는 기반이 되니까요. 대표적인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최근에 낸 책에서 예전의 전망과 마찬가지로 4년 후 2029년이면 인간 지능과 거의 비슷한 AGI, 일반 인공지능이 등장할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을 해서 2045년이 되면은 인류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특이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45년이면 사실 그게 20년 후인데요. 그 정도의 기술이 되면은 지금 실버타운 운영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고요. 아마 대부분의 병도 치료할 수 있게 되면서 수명이 진짜 많이 늘어날 거예요. 특히 커즈와일은 2045년 이후면은 우리가 이 몸에서 벗어나 영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 필요한 것은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결국 돈이 아니라 어떤 자원이 얼마나 필요하냐가 되겠죠. 결국 돈을 벌고 얼마나 필요한지 묻는 현재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묻고 결정하는 자원주의 체제, 리소스 베이스드 이코노미로 넘어갈 확률이 전 높다고 봐요. 참고로 이 개념은 1970년대에 자크 프레스코라는 미래학자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기술이 발달되면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둘째 전제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현 상태로 유지된다는 전제인데요. 전 이것이 높은 확률로 큰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인류에 닥친 위기 때문인데요. 우선 기후위기가 있죠. 지금 점점 더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육지가 잠기면서 국가의 경계가 달라질 거고 또 온갖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없어지는 국가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난민도 생기고 그러면 다른 국가에 몰려오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와중에 한국에도 새로운 분들이 몰려올 수도 있고 혹은 한국이 없어질 수도 있죠. 또 제가 걱정하는 건 지정학적 문제인데요. 여태까지는 슈퍼파워 미국이 경찰 역할을 하면서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를 하나로 통합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서서히 그 손을 떼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보편주의에서 지역주의로 가는 흐름이고,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하나의 제국이 몰락하고 신흥 제국이 올라올 때 보통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 중이고,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고, 중국과 대만도 위기가 있죠. 그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이슈도 있었고요. 이런 추세가 근데 좋아지진 않고 나빠지고만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서방 세계와 브릭스 진영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세계 2차 세계대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전 지구적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한쪽이 핵도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도 쓰기 시작하면은 방사능 문제도 생길 거고, 방사능 문제뿐만 아니라 핵먼지로 인해서 지구 전체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국과 대만, 북한 코앞에 있죠. 그래서 앞으로 20년 안에 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쟁을 지금 위치에서는 피하기가 쉽지 않고, 이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이 그대로 있으리란 보장이 없고, 심지어 인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바라는 바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바라는 바는, 우리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해낸다면은 어쩌면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글에서 우리는 영생 또는 공멸을 앞두고 있다고 했어요. 어쨌든 되게 충격적이고 몽상적인 얘기로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사우스 코리아 이스 오버 방식으로 세상이 흘러갈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스케일 채널의 초기 구독자였다고 나중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